파이썬 2주차 튜토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퀀스란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 같은 경우에는 a는 10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데이터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배울 시퀀스란 내용을 사용하게 되면 a라는 객체 하나에 10, 20, 30, 40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죠. 시퀀스의 개요입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 오늘 배울 시퀀스의 전부이고요. 리스트는 인덱싱이 가능하고 리스트 안의 원수들의 편집이 가능하며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원수들의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큰 리스트와의 차이점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가지며 키와 밸류의 값끼리 짝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집합은 원소의 중복이 불가능하고 인덱싱이 불가능하며 즉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읽고 넘기시고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인덱스가 무엇이냐? 인덱스는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에서 원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리스트에 10, 20, 30, 40이라는 원소가 저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의 0번째 인덱스는 10, 첫 번째 인덱스는 20, 두 번째 인덱스는 30, 세 번째 인덱스는 4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 만들었던 A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A의 첫 번째 인덱스를 부를 때는 이런 대괄호를 사용해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인덱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20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연산이 가능한데요. 이 인덱스 1에 있는 값에 40을 더해주고 싶다라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A의 첫 번째 인덱스를 출력하게 되면 20에 40이 더해져서 60이 출력이 되겠죠. 네, 이건 튜플에 관한 예제인데요. 튜플 또한 인덱싱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이 소괄호는 튜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튜플의 첫 번째 인덱스를 출력하면 2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튜플은 튜플 안의 원소에 있는 값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에 40을 더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실행한 결과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러 메시지를 해석해보면 타입 에러, 튜플 객체는 값의 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값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시퀀스와 함께 쓰면 좋은 내장 함수들인데요. 이 len은 length의 약자고 a 시퀀스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max와 min은 그냥 말 그대로 맥시멈과 미니멈인데 a 시퀀스 중 가장 큰 값을 반환해주고 a 시퀀스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들입니다. 네, 이제 리스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덱싱이 가능하고 수정 또한 가능하며 값을 정해준 순서대로 기억하는 자료형입니다. 빈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법은 그냥 앞에 이름, 등호, 대입연산자, 그리고 대괄호 2개만 해놓으면 빈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리스트의 이름, 대입연산자, 그리고 빈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주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빈 리스트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안에 값을 제가 임의로 저장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A는 대괄호를 치고 그 안에 수나 문자들을 넣으면 되는데 이때는 컴마로 구분을 합니다. 리스트의 멤버 함수들인데요. 한번 잠깐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리스트의 멤버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append 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트의 맨 끝에 괄호에 넣은 원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a.append 5를 하게 되면 a 리스트의 마지막에 5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점은 멤버 연산자라고 해서 멤버 함수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이 리스트나 튜플 그런 거에 멤버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앞에 이 리스트나 튜플의 이름, 그리고 멤버 연산자, 그 다음 멤버 함수의 이름을 쓰고 그 함수 괄호 안에 인자를 넣어주면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sert 함수는 제가 원하는 인덱스에 값을 우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에 5를 넣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인덱스에 5가 있고 뒤에 있는 2, 3, 4는 순서가 밀리게 되죠. 다음은 팝 함수입니다. 이 팝 함수는 이 리스트의 맨 마지막 값을 반환해주고 이 맨 마지막 값을 삭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pop을 하게 되면 4가 반환이 됐고 a를 확인해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4가 삭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팝 함수 괄호 안에 인자를 넣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값에 대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팝 함수에 인자를 넣게 되면 제가 원하는 인덱스의 값을 반환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를 팝한다 라고 하니까 2가 반환이 됐고 이 2가 삭제된 상태에서 1, 3, 4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음은 remove 함수입니다. remove 함수와 pop 함수를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remove 함수의 인자는 인덱스가 아니고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괄호 안에 들어간 값을 삭제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에 1, 3, 5, 7, 3이 있는데 이 중에 3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1, 5, 7, 3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리스트에 있는 3이 모두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있는 3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3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음은 인덱스 함수입니다. 이 인덱스 함수는 리스트를 사용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스트 안에 특정한 값의 인덱스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무슨 인덱스에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a.index 3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맨 뒤에 있는 3은 무시를 하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값의 인덱스만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트 함수인데요. 이 카운트 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의 개수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A 리스트에는 4가 4개가 있죠. 그래서 a.count 4를 하게 되면 4가 반환이 됩니다. 네, 다음은 sort 함수와 reverse 함수입니다. sort 함수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정렬해주는 함수이고요. reverse 함수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역순으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이제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감싸고 있는 기호가 다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감싸져 있고 튜플은 괄호로 감싸져 있죠. 그리고 더 큰 차이점은 값의 수정 가능 불가능입니다.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안에 있는 값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인덱싱 가능, 값 여러 개 저장 가능, 둘 다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딕셔너리는 직역하면 뭐 사전이죠.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key, 그 설명이 value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키 값과 밸류 값이 짝을 이루는 자료형입니다. 리스트의 인덱스 대신에 키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키는 순서가 없습니다. 즉, 키 값으로 밸류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 값이 중요한 이유는 키 값은 중복이 안 됩니다. 빈 딕셔너리 객체를 만드는 법은 딕셔너리 객체는 중괄호를 사용해가지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중괄호 하게 되면 빈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어주는 함수 dict 함수를 사용하면 빈 딕셔너리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딕셔너리는 중괄호 안에 key, 콜론,
밸류로 짝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 밸류와 콤마를 사용해서 다른 키 값과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키에 2를 넣고 A, 2를 넣고 B를 하시게 되면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 값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딕셔너리 사용법입니다. 각국의 수도를 나타내주는 캐피탈이라는 딕셔너리 객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리아는 키가 되고 서울은 밸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키가 되고 콜론 워싱턴 DC는 밸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키가 되고 캔버라는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사용하는 방법이 리스트의 인덱스와 비슷한데요. 캐피탈하고 이 중괄호 안에 키 값을 넣게 되면 서울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값을 넣고 싶어 하는데 맨 처음 선언할 때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새롭게 넣고 싶은 키를 넣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서처럼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에러를 일으키는 문장인데요. 키로 밸류를 찾는 것은 되지만 밸류로 키를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 서울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다음은 딕셔너리 멤버 함수인데요. 클리어 함수는 딕셔너리를 텅 비워주고 hasKey 함수는 이 괄호 안에 들어온 인자가 이 딕셔너리 키 중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pop 함수는 리스트에서 pop이랑 비슷한데 이 인자 안에 키를 넣게 되면 해당 키를 삭제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집합입니다. 네, 집합은 영어로 set이라 하죠. 이 집합은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딕셔너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집합은 리스트처럼 컴마로 각각의 값들이 구분이 되고 콜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싱이 불가능하고 원소 간의 순서도 없으며 원소의 중복이 불가능한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빈 집합 객체를 만드는 법인데요. 이 빈 집합 객체는 그냥 A는 set 이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는 중괄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안이 꽉 차 있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괄호로 둘러싸인 리스트 형식의 객체를 만들게 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합은 중복도 안 되고 순서도 없고 인덱싱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약사항이 많은 자료형을 왜 사용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중복 제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A라는 리스트에 1, 1, 3, 2, 2, 4, 4, 4가 있죠. 그런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의 중복을 없애고 싶어요. 즉 1, 3, 2, 4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중복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형을 변환해주는 형변환 함수 set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형변환해주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A라는 리스트에는 중복이 제거된 상태에서 1, 2, 3, 4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사용했던 집합을 진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1, 2, 3이 있는 A라는 집합이 있고 4, 5, 6이라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집합을 의미하는 파이프라인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둘의 합집합을 출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프라인은 백스페이스 밑에를 보시면 W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입력되게 됩니다. 네, 번외인데요. 내장함수와 멤버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장함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다른 자료형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멤버 함수도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자료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함수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멤버 함수라고 했죠. 이 인덱스 함수는 튜플, 딕셔너리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튜플에도 인덱스 함수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자료형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 둘은 사용 방법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함수는 해당 함수의 이름 뒤에 인자로 그 해당 자료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멤버 함수는 앞에 그 자료형의 이름이 들어오고 멤버 연산자로 구분이 된 다음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 괄호 안에는 제가 넣고 싶은 인자를 넣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제입니다. 과제는 읽어보시고 1주차 과제랑 같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